이번 시간 길이 재기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1학년 때 배웠던 비교하기라는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을 알아볼게요. 버스가 왜 안 오지? 여기 뭐가 적혀 있는데? 여기서부터 10걸음 앞으로 가면 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다! 우와, 버스다! 어떻게 된 거지? 왜 더 멀리 가는 거야? 분명히 10걸음 걸어갔는데. 아유, 저런.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쳐서 멈추는 바람에 우리 친구들이 속상하겠네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집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집게로 3번만큼의 길이를 나타내 보았어요. 그런데요, 3번만큼의 길이가 서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집게 두 개의 길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길이가 길면 3번 재어 나타낸 길이도 길고, 길이가 짧으면 3번 재어 나타낸 길이도 짧아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엔 색연필을 우리 한번 재어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이렇게 생긴 나무 막대로 그 길이를 재어 볼 거예요. 나무 막대의 길이로 1번, 2번, 그리고 3번만큼의 길이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클립으로도 한번 재어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만큼의 길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재어 나타낸 수가 왜 다른 걸까요? 그것은요, 이 나무 막대의 길이가 클립의 길이보다 더 길기 때문이에요. 나무 막대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재어 나타낸 수는 작고, 클립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재어 나타낸 수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에서 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그 핵심으로 뼘으로 길이를 재어보자 라는 내용을 소개해 볼게요. 그런데 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손을 쫙 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지를 기준으로 하여 각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우리는 한 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또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또 이 엄지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여기 엄지에서 새끼손가락까지의 길이를 한 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표현한 것처럼 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군요. 이렇게 뼘을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요, 뼘으로 길이를 잴 때에는요, 각자 편리한 손가락을 이용해서 뼘을 재어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뼘으로 길이를 잴 때는 손가락을 한껏 벌려서 재어주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뼘으로 길이를 잰다라는 걸 확인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물건으로 길이를 재어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물건으로 동화책의 짧은 쪽의 길이를 재어 나타낼 때 여러 가지 물건 중 클립으로 재어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클립으로 재면 클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번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크레파스로 재어 나타내면 하나, 둘, 셋, 그래서 3번이군요. 연필로 재어 나타내면 1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상하다. 재어 나타낸 수가 모두 다르구나. 왜 다른 걸까요? 맞아요. 물건의 길이가 짧으면 재어 나타낸 수는 크고요. 물건의 길이가 길면 재어 나타낸 수는 작습니다.
바로 요걸 잘 살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해두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같은 물건의 길이를 잴 때 재는 물건에 따라 재는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확인해 두고 이제 이어서 우리는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냐고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뼘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뼘으로 길이를 재면 정확한 길이를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거. 이게 문제죠. 그렇다면 누가 길이를 재든 모두 똑같은 값이 나오는 단위를 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뼘이 짧고 다른 친구는 뼘이 길어요. 그러다 보면 정확한 길이를 알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단위를 정하기 위해서 바로 제목을 보세요. 1cm를 알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 그럼 이게 뭔지 우리 살펴봐야겠군요. 그래서 알려줄게요. 바로 이마만큼의 길이를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자, 번호 순서 잘 보세요. 1 쓰고 자, 요렇게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썼으니까 읽을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읽을 때에는 1cm라고 읽어서 나타내 줍니다. 1cm는요, 이렇게 생긴 자에서 큰 눈금 한 칸이 1cm입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하면 누구나 똑같은 단위를 이용해서 길이를 잴 수 있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핵심 개념 배웠으니까요. 이어서 문제풀이 도전해 볼게요. 교과서 내용 학습 함께 해볼까요? 만나볼 문제. 재경이는 책꽂이의 길이를 뼘으로 재었습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책꽂이의 긴 쪽의 길이를 볼까요? 뼘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러니까 긴 쪽의 길이는 5뼘이고 짧은 쪽의 길이는 하나, 둘. 그러니까 2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뼘으로 길이를 재어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이번에는요. 문장이 주어졌는데요. 함께 볼까요? 짐이 수아 하나가 각자의 뼘으로 책상의 긴 쪽의 길이를 재어보았더니 지미는 7뼘, 수아는 9뼘, 하나는 6뼘이었어요. 누구의 한 뼘의 길이가 가장 긴 걸까요? 그런데 책상의 긴 쪽의 길이를 재어보았더니 이때 재어 나타낸 수가 가장 작은 것은 6뼘인 하나였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의 한 뼘이 가장 길었기 때문에 재어 나타낸 수가 제일 작았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누구의 한 뼘의 길이가 가장 길까요? 이 경우에는 하나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되었고요. 또 하나 준비를 해봤죠. 이제 가장 긴 바지를 입고 있는 친구를 찾아볼 차례예요. 여기서는 주영이가 내 바지는 뼘으로 8번이고 성아는 내 바지는 크레파스로 8번이고 미나는 내 바지는 클립으로 8번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재어 나타낸 수가 모두 같습니다만 이럴 때에는 어떤 걸로 재었을까? 뼘, 크레파스, 클립 이걸 잘 보아야 해요. 이때 이 셋 중에서 가장 긴 것은 뼘이죠. 그러니까 뼘으로 재어 나타낸 8번 이것이 가장 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긴 바지를 입고 있는 친구는 주영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왜 버스가 더 가서 멈췄는지 알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것 봐라. 여기가 10걸음 맞잖냐? 기사님, 재어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단위가 다르잖아요. 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기사님의 한 걸음과 저희 한 걸음이 달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요.
오라, 똑똑한 친구들이구나. 감사합니다. 기사님! 나는 오늘의 수학 요리사. 오늘의 재료를 알려줄게요. 긴 막대와 숫자들. 이것을 넣고 저어주면 멋진 물건이 완성된대요. 넣어볼까요? 그리고 이제 국자로 저어볼게요. 왼쪽으로 휘휘, 오른쪽으로 빙빙. 맛있는 냄새. 오늘의 요리 완성! 완성된 요리를 접시에 담아볼게요. 우와, 멋진 자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 자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연필의 길이를 재어볼까요? 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자의 눈금 0을 연필의 한쪽 끝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연필과 자가 나란히 될 수 있도록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연필의 다른 한쪽 끝이 가리키는 자의 눈금을 읽습니다. 그랬더니 연필은 8cm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클립의 길이도 한번 재어볼까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자의 일부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길이를 잴 수 없냐고요? 아니에요. 길이를 잴 수 있어요. 자의 눈금을 클립의 한쪽 끝에 딱 맞춰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클립의 다른 한쪽 끝까지 살펴서 1cm가 몇 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cm가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 있구나. 따라서 클립의 길이는 3cm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물건의 길이를 재어줍니다. 자, 그럼 우리 핵심 개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로 길이를 재어보자. 어떤 방법으로 잴 수 있을까요? 막대가 있습니다. 이 막대의 길이를 재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에는요, 막대의 한 끝을 자의 눈금 0에 맞춰주세요. 그림을 보면은 막대의 한 끝이 이렇게 자의 눈금 0에 맞춰져 있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막대의 다른 끝에 있는 자의 눈금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막대의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막대의 길이는 바로 7cm가 되는구나 라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막대의 길이를 재어보았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상하다. 자의 일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우개의 길이를 잴 수 없을까요? 아니죠. 이럴 때 이 지우개의 길이를 잴 때에는요, 지우개의 한 끝을 자의 한 눈금에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림에서는 지우개 한 끝을 자의 눈금 이렇게 사에 맞춰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눈금에서 다른 끝까지. 그럼 이때 말하는 다른 끝은 뭐예요? 맞습니다. 지우개의 다른 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1cm가 몇 번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림을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지우개의 길이는 바로 3cm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자를 이용해서 물건의 길이를 재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요, 길이가 자의 눈금 사이에 있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럴 땐 눈금과 가까운 쪽에 있는 숫자를 읽어서 표현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숫자 앞에 바로 약을 붙여서 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3cm, 8cm 이렇게 표현이 되면 좋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금 사이에 있을 때는 눈금과 가까운 쪽에 있는 숫자를 읽을 때 앞에다가 약이라는 표현을 해주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클립을 볼까요? 이 클립은 어때요? 그 길이가 자의 눈금 사이에 있습니다. 2와 3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 더 가까운 쪽에 있는 숫자를 읽는 거예요. 자, 이 끝이 2하고 3 중에 3에 더 가깝죠?
그러다 보니 3cm에 가깝기 때문에 약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약 3cm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도 한번 보세요. 지금은요, 이렇게 생긴 칼의 길이를 재어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보세요. 9하고 10 사이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에 더 가깝나요? 10에 더 가깝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약 10cm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어야 한다. 이런 표현의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확인해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길이를 어림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어림을 한 길이,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죠? 사실 어림한 길이는 정확한 길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림한 길이를 말할 때에는 그래도 실제 그 물건의 길이에 가깝게 어림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 앞에다가 바로 약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엄지 손톱을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엄지 손톱이 약 1cm거든요. 그래서 크레파스의 길이를 손가락을 옮겨가면서 어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엄지 손톱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므로 이럴 때 바로 약 6cm입니다 라고 어림을 해볼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엄지손톱으로 6번이기 때문에 약 6cm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 이렇게 확인을 직접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때 자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았더니 크레파스의 길이를 자로 재어보면 어때요? 6cm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림한 길이와 자로 재어 나타낸 길이를 비교해보는 연습도 필요하답니다. 이렇게 핵심의 개념을 살펴보았으니 문제 한번 도전해 볼까요? 도전할 그 첫 번째 문제는요. 재는 방법이 바른 것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 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물건의 한 끝을 자의 눈금 0에 맞추고요. 다른 한 끝이 가리키는 자의 눈금을 읽어 나타내야죠. 이때 이 물건과 자는 어때요? 나란히 놓아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재는 방법이 바른 것 이렇게 골라 동그라미표 해줍니다. 이 문제는 중요해요. 자로 길이를 잴 때 기본이 되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몇 쪽 넘겨보도록 할까요? 교과서 내용 학습 8번 문제를 보도록 할 거예요. 길이가 약 9cm인 포크의 길이를 어림한 건데요. 실제 길이에 더 가깝게 어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7, 8, 9, 10 이것을 자의 눈금으로 생각해 보세요. 포크의 길이는 약 9cm라고 얘기를 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윤이는 약 7cm로 수정이는 약 10cm로 어림을 하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실제 길이에 더 가까운 것은? 맞아요. 약 10cm라고 표현한 수정이가 더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문제의 답은 수정을 적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됐으니 오늘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단위 길이를 1cm를 기준으로 하여 길이를 잴 수 있습니다. 자로 길이를 잴 때 물건의 한 끝을 자의 눈금 0에 맞추고 다른 끝에 있는 자의 눈금을 읽습니다. 어림한 길이를 말할 때는 숫자 앞에 약을 붙여서 말합니다. 이제 잘 알아요.